자, 마지막 강의네요. 이제 우리의 파이널 골, 그죠?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엡실론, 이때까지는 엡실론 n 논법이었고요. 이제는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요 기호를 갖다가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최대한 제가 천천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냥 저는 이렇게 해요. 예, 요렇게요. 예, 요게 델타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문자 델타는 한 번씩들 보셨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델타 라고 해서 영어 알파벳의 대문자 D와 소문자 D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알파벳입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 오씨, 주기 왜 이렇게 커? 예, 그렇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그리스어 있잖아요. 이게 대문자 델타였고 소문자 델타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저 그리스어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각지고 직선으로 돼 있으면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요런 애들은 전부 다 소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자, 인제 생각을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앞서 수열의 수렴을 갖다가 수열의 극한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리밋,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문장을 만들 거예요.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의 an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즉, 보내는 행위 자체가 일단은 자연수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점점 커져야 돼.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한 방향이에요. 리밋 n을 갖다가 0으로 보내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함수입니다. 함수기 때문에 리밋, 일단은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고요. 물론 얘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어요. A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특정 A로. 물론 그것도 방향을 갖다가 A보다 작은 거에서 A보다 큰 거에서, 즉 이렇게 방향, 근접하는 방향이 두 방향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또한 제가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수열을 갖다가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물론 수열도 우리가 n축과 an축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n과 an, 즉 얘를 갖다가 어떤 좌표평면상에서 n 값에 따른 an 값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점 찍듯이 나열할 수 있었지만은, 이걸 갖다가 그냥 수직선상에서 내가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에 an 수직선상에서 다 표현하기에 무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렇지만 함수는 좌표평면상에서, 즉 2차에서 설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1차에서 프로세스를 갖다가 먼저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우리가 문장을 갖다가 아예 문장을 갖다가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수학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셨어요? 즉 리밋, 우리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라는 문장과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정의 내리기를 for every epsilon greater than 0 there exists n in n, 그죠? 참 지겹도록 계속한다, 그죠? such that if n is greater than n, then an minus alpha is smaller than epsilon. 기억나시죠? 자, 이 프로세스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n 값이 충분히 커지면은 얘는 알파에 충분히 가까워진다라는 걸 갖다가 문장을 기호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n 값이 막 늘려나가가지고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수렴하는 알파 값을 기준으로, 거기를 기준으로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고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그 이상의 n들은 거기 안에 다 모여있더라. 어떤 바운더리, 어떤 작은 바운더리, 큰 바운더리에서부터 어떤 작은 바운더리에 대해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충분히 큰 n값이 존재하고 그 n값보다 크다라면 여기 안에 다 모여있더라라는 걸 갖다가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n이 커지면은 a의 값은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했었던 거잖아요. 정의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제는 얘기를 갖다가 좀 해봅시다. 거꾸로 문장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즉 요렇게 하고 내가 어딘지는 몰라도 여기를 갖다가 A라고 하고요. A 알파 이거 쓰면은 좀 너무 그거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극한값에서는 보통 극한값이니까 L이라고, 이렇게 대문자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리밋, 이걸 fx라고 이름 붙여야지. 자, 가보겠습니다. 리밋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fx는 알파니잖아. L이다를 갖다가 증명하자라는 겁니다. 증명하자가 아니라 정의를 갖다가 해보자라는 겁니다. 수열이랑 똑같습니다. x를 a로 무한하게 가깝게 보낸다.
라고 해서 A에 가까운 숫자 넣고 가까운 숫자 넣고 안 되죠. 되셨어요? 그래서는 한도 끝도 없더라는 거죠. 즉 L을 기준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L을 기준으로, 즉 L에서부터 바운더리, 즉 Y값 바운더리, 즉 뭐 L 더하기 엡실론, 그러면 L 마이너스 엡실론이라는 여기 바운더리를 갖다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균형적으로. 여기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왜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값이 a에 충분히 가까우면은,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걸 잊지 마세요. 원하는 거는 x값이 a에 가까워지면 y값은 l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y값에, 즉 l값에 또는 알파값에서 바운더리를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즉 어떠한 이런 엡실론 바운더리에 대해서도 여기 사이에 이 y값을 가지게 되는 a를 기준으로, 이제는 a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a를 기준으로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운더리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조금 짧으니까 요거 길이를 갖다가 내가 델타라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예, 되셨어요? 즉 요거 길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길이를 갖다가 그냥 델타라고 이렇게 할게요. 짧은 길이를. 즉 a에서부터 a 마이너스 델타와 a에서부터 a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으면은 무조건 L보다 이만큼, 엡실론만큼 왔다 갔다 하는 요 바운더리 안에 다 Y 값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물론 뭐 요거는 더 작은 거니까. 여기는 대칭이 될 필요가 없죠. 여기가 엡실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이거 길이가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요 프로세스가? 그러면은 내가 더 작은 바운더리, 즉 엡실론 뭐 2였다라고 합시다. 요 빨간색. 여기 바운더리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내가 뭔지는 몰라도 여기라면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라면 뭐 여기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이 또 더 짧잖아요. 즉 여기를 갖다가 요거 길이를 갖다가 내가 델타라고 이번에는 세팅을 해주시고 알파 마이너스 델타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까지 알파랜다 자꾸 알파 a 더하기 델타라고 이렇게 두실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거꾸로 우리는 x가 어디에서 a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 있으면은 L에서 충분히 가까운 L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값 사이에 있게 되더라, 이런 바운더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열에서 there exists n의 역할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델타가 n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즉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x가 어디에서 a 플러스 델타와 a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 있다라면은 fx는 어디에서 L 플러스 엡실론에서 L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에 있을 수 있도록 되셨어요? L에 가까워진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제 수열의 극한값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되실 거라고 믿어요. 리밋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라는 말은 이퀴발런트 하다라는 거죠. 모든 엡실론 greater than 0에 대해서 이번에는 n이 아니라 there exists 델타, 0보다 큰 델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such that x가 어디에서 델타 미친놈아 a 플러스 델타에서 a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 있다라면은 if then fx는 l 플러스 엡실론 l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에 있도록요. 되셨어요? 가봅시다. 이 문장을 갖다가 어떻게 새롭게 for every epsilon greater than 0 there exists delta greater than 0 such that if x 빼기 a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라면은 then fx 마이너스 l 절대값 is smaller than epsilon이다. 이렇게요. 이해 가셨나요?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작은 엡실론에 대해서도 모든 y값들이 그 y값 범위 L 플러스 엡실론, L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의 모든 y값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x값 범위가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건 증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증명하는 거는 안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우리는 실수로 오늘 하는 것도 아니고, 즉 얘네들은 이퀴발런트다 라는 걸 갖다가 명심을 해두시고요. 하나만요. 이게 진짜 돼?
얘기를 갖다가 해볼게요. 자, 그냥 fx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좀 헷갈리긴 하지만은 여기는 a고 여기는 알파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였다라고 한번 해봐요. 자, 리밋 x가 a로 갈 때, 예, fx였다라고 합시다. x가 a로 갈 때 fx는 베타다? 거짓이죠? 왜 거짓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즉, 얘 말인즉슨 얘 말대로라면은 리밋, 모든 엡실론, 0보다 큰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delta such that x가 a 마이너스 델타, a 플러스 델타이면 마이너스 베타, fx는 베타 플러스 엡실론,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에 있도록 해주는 델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A 없어졌다. 되셨어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자, 요런 엡실론이었다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즉 여기가 베타 더하기 엡실론이에요.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에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A 마이너스 델타의 y값과 A 플러스 델타의 y값 애들이 되셨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도록 해줘. 그런 델타 존재합니까? 모든 x에 대해서입니다. 요 x에 대해서예요. 되셨어요? 즉 내가 여기에서 델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뭐 당연히 이 델타를 갖다가 해서 a 마이너스 델타, a 플러스 델타 여기 안에 x값 애들이 여기 안에 y값 애들을 가질 수 있나? 못 가지죠. 되셨어요? 쌤 잠깐만 델타를 갖다가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 마이너스 델타였다고 하자. 이 멀리까지 가서 a 플러스 델타 아니지. 왜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베타에 가까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안 들어가잖아. 저기 보면 이해 가셨어요? 뭔 소린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자, 요렇게 그냥 저는 제 기준상, 제 머리의 프로세스상, 왜냐면 저도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처음에 이거 배울 때, 뭔 개소리야. 갑자기 이때까지 해오던 걸 갖다가 왜 이러고 앉아있어. 진짜 그랬죠. 그리고 그거는 한국이 아니었기에, 아씨, 뭔가 이렇게 질문을 토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혼자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제 생각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엡실론 델타 정의를 갖다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